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문제 볼까? 19페이지. 그래. 잠깐만, 이것만 지우고. 그 페이지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자. 요즘 밤에는 춥지, 그지? 또 어젯밤에 집에 가는데 7도인가 8도인가 그러는 것 같던데. 너무 온도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근데 5월인데? 약간 지금 되게 선선한 거 아니에요? 5월 치고? 그치? 요즘 뭐 날씨가 알 수가 없어. 저거에 서로 다른 세 그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는데, 근데 일단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봐야지. 인수분해 되니 저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그냥 되지. 그냥 돼. 돼. 뭐 되게 허무한데 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1, 4, 1 마이오하고 엑스타 1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일단 머리를 쓰기 전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봐야 돼. 원칙적으로 그래. 그럼 이건 1, 5,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x-1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기 때문에 계속 인수분해가 되지 이거?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1, 마 2, 마 3이야. 그냥 대입하면 돼, 그냥, 그지? 거기 있는 문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올림포스 문제라는 점에 집중을 해보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걸 봐. 이제 너희가 학교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를 보자. 이거 똑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이 어차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도 없는 문제잖아. 너무 간단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여기 있는 6을 7로 바꿔버리는 거지. 학교 선생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 너희가. 진짜 큰 노력 안 하고 문제 하나 꽁으로 낼 수 있거든? 이걸 바꿔. 그럼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저 인수분해 될 리가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 자,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이야. 아니, 근해 공식이 아니라 근거 계수 관계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1이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7이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질문하고 있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이렇게.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걸 전개하는 거야, 이거. 이거 전개하면 지옥불을 보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 보면 타이틀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활용이지? 타이틀이 그렇지?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인데 그럼 얘는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서 감마를 뺀 거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감마를 뺀 걸로 봐가지고 마이너스 4에서 감마를 뺀 거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알파를 빼면 이거 넘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 더하기 감마면 베타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하고 똑같거든. 첫 번째 이거 전개해도 돼. 전개한 다음에 이거 3개 대입하면 되잖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걸 보고 뭐 내가 계속 하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 그러니까 x세제곱 4x제곱 더하기 x-7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돼.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건데, 아니 그러면 여기 딱 모양이 맞으니까 x 딱 그냥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니? x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딱 이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감마니까. 그러니까 여기 좌변과 우변에 x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끝나. 그래서 마이너스 64 플러스 6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 답이기 때문에 내가 바꾸어서 낸 문제는 답이 마이너스 11이었겠지. 이제 내가 바꾼 문제는 그렇게 되겠지. 저거 3개 다 곱한 거 있잖아요. 저거 7 아니에요? 오, 7이네? 오, 고마워. 큰일 날 뻔했네. 오, 맞아. 7이야, 7. 7 맞아. 근데 이게 뭐 여기에 뒤에 영향을 안 미치긴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를 보고 얘가 사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문제야. 그냥 이거 구해가지고 대입하라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너무 황당한 거거든, 이게. 사실은. 원래, 올림포스에 있는 오리지널 문제 자체는 좀 황당한 문제인데,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바꾸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지? 뭐 이렇게 바꾸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어떻게 이해되니?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뭐, 물론 나도 생각을 하겠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바꾸면 이상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지? 쉽진 않지, 물론. 그래, 그럼 이런 사고방식이 좀 익숙해졌다면 밑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겠지.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접근을 해볼래? 딱 보는 순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안 되긴 하지. 그럼 안 되면 근해 공식이란다. 근거계수 관계를 써야지. 근거계수 관계. 근데 이제 거기까지도 알겠는데 생긴 게 심란해, 이게.
뭐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 떠오른 사람 있니? 정현아 뭐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니?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어? 야 빛이 뭐야 천사 날개야? 네, 잘 빌게요. 잘 비껴?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똑같은 거 하나 주문해 줄래? 내가 10,000원 줄게. 네, 비싸요. 10,000원 넘어? 야, 빚이 10,000원 넘는다고? 얼만데? 15,000원. 15,000원? 너 억지로 20,000원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뻥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빚이 근데 봤을 때는 그래도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 그럼 그거 검색 알려줘. 나도 똑같은 거 하나 사야 되겠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은수야 어떻게 풀 생각했니? 뭐? 알고 넘기긴 했거든요. 넘겼어? 넘겼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하고 거의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 거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 응?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뺐어요. 이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감마거든. 근데 거기서 감마를 또 빼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4에서 이 감마를 뺀 거다 뭐 이 말이었던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감마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인데 베타를 또 빼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베타고 얘 같은 경우에도 알파를 2번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알파가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건 모르겠는데 저게 마이너스 2인 건 되게 보기도 드문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앞에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있고 마이 있으니까 다 앞으로 2를 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2를 앞으로 빼가지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로 보고 얘를 2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로 보고 얘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로 본다고 치면 앞에 2가 3개가 나갔기 때문에 8이 되고 순서 바꿔서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전개하는 건 괜찮지? 전개해서 해도 뭐 딱히 문제는 없어. 전개하면 되긴 돼. 이거 적용할 수 있고 전개하지 않으려면 전개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아까 뭐 계속 하던 것처럼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될 건데 얘랑 비조를 한번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딱 모양이 같아지잖아, 그지? 그렇잖아. 여기 부분만 보면 앞에 있는 8 빼고 여기 파란색으로 네모친 부분만 보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모양이 완전히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좌변에 우변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 치면 8 4 4 16 플러스 2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딱 그 모양이지? 네모 안에 그 모양이지? 네모 안에 그 모양이지? 그래서 19에서 8을 빼니까 11 얘가 11이기 때문에 여기는 88이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뭐 전개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뭐 그냥 저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하지 않나, 그지?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차게 잘 써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있는 건 넘어가고 작성은 넘어가고 24페이지를 보죠. 24페이지. 보면 타이틀이 계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계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켤레근을 어디서 배웠니? 2차 방정식에서 배웠거든?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배웠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a, b, c 모두 실수일 때 뭐 그 다음에 a가 0이 되면 안 되긴 하겠지. 여기서 한 근이 이거의 한 근이 어떤 복소수 a 더하기 bi야. 근데 a를 쓰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p 더하기 qi야.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그 켤레 복소수인 p-qi가 된다. 여기서 q가 0이 되면 안 돼. 왜냐면 q가 0이면 실수가 돼버리니까. 실수에서는 켤레근이 없거든. 실근에서는 켤레근이 없고 두 허근이 있을 때 켤레근이 생기는 거라서 한 근이 p 더하기 q와 이렇게 허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 복소수가 되더라. 그런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뭐 이렇게 돼.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가능한 근의 형태가 세 가지라 그랬었지 아까. 서로 다른 이걸 이렇게 그치 이렇게 쓰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지. 근데 켤레근이 여기서 생기지. 여기서 켤레근 생기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켤레 복소수가 켤레근이 돼. 그지? 2차 방정식에서 그렇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실계수 2차 방정식일 때 그런 거야. 계수가 실수일 때. 그지? 근데 3차 방정식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어. 켤레근이 있어. 3차 방정식에서도. 3차 방정식 보면 ax 3승 bx 제곱 cx 더하기 d는 0이고 뭐 당연히 a, b, c, d 다 실수고 그지?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이걸 때 우리가 가능한 근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실근이 3개인 경우랑 실근이 1개고 허근이 2개인 경우. 근데 여기서 이 허근 2개가 켤레근을 가져야 된다. 켤레 복소수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 말하는 켤레근이라는 거는 실근 1개, 허근 2개를 가질 때 말하는 거야. 이 허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실근은 켤레근이 아니야, 그지? 실근은 켤레근이 안 돼.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저런 경우에 이제 허근을 갖는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화살표 해가지고 위에서 한 4번째 줄이라고 해야 되나? 화살표 해가지고 예를 들어라고 해서 이렇게 써져 있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에서 제가 a, b가 실수고 한 근이 1 더하기 i래. 정현아, 어디 보니? 뭐라고? 어디 보아? 어디 보고 있어? 손톱을 보고 있던데? 아니, 손톱 보고 있어. 손 아무것도 없어요. 손톱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는 거지? 얘기하네? 보고 있었다고? 자, 어쨌든. 자, 저기 실계수 3차 방정식인데 한근이 1 더하기 i라는 건 뭐야? 이미 허근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거야. 한근이 1 더하기 i래. 그럼 뭐야? 우리가 나머지 한 근? 다른 한 근도 알게 돼. 왜? 켤레 복소수가 근이어야 될 테니까. 다른 한 근이 1 빼기 i가 되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해. 그 다음에 이건 실수일 거야 아마. 왜? 이미 허근이 2개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실근이 돼야 되거든. 그 나머지 하나는 뭐 특별한 말 없어도 실근이야. 자,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알파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지금 한 근이 1 더하기 i, 다른 한 근은 1 빼기 i,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했어. 실수라고 했어. 식은 저렇게 주어져 있거든? 알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다면 방법이 뭘까? 정현아, 방법이 뭐야? 예? 너희들 제때 대답 안 하면 문 열어버린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은수 너도 마스크 해야 돼 일단. 일단 마스크 해야 돼. 눈도 감고 있는 게 좋아, 될 수 있으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되니? 세근을 아는데 안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알파, 그지?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여기 4잖아, 4. 계수 중에서.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일 거야, 세근의 곱이. 그래서 마이너스 4가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알파 곱한 거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는 2지 곱하면, 그러니까 2 넘기면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저희가 마이너스 2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a랑 b를 물어본다고 하면 a, b를 계산할 수 있을까, 너희는? 저 상태에서 a, b 구할 수 있니, 없니? 쟤는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근데 너희 가끔 이렇게 방에 자려고 하는데 모기가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모기가. 모기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는데, 나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에어컨을 진짜 엄청 세게 틀어. 그럼 알아서 죽어. 죽을 때까지 나도 좀 춥겠지. 이게 옷을 두껍게 입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 그러면 손도 안 쓰고 잡을 수 있어. 돈이 좀 들고, 나도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귀찮잖아, 자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잡을 거야? 안 잡히면 또 어떡할 거야? 물론 약을 뿌려도 되긴 되지. 정희, 너는 약 뿌리니? 야안 보여요. 그럼 어떡해? 불 켜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전기파리 쬐고 이러고 있어요. 잡힐 때까지? 잡히더라고. 잡힐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 잡히겠지. 그렇구나. 전기파리채로. 모기도 잡히니? 네. 전기파리채가 있구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은수는 어떡하는데? 그냥 자요. 물어라. 먹어라. 너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관대하네. 관대하지. 그치. 이건 뭐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서울대 입구역 앞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가 그런 데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겨울에 이사를 갔으니까. 근데 여름이 되니까 2만 원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내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집에서 뭘 얼마나 해 먹는다고. 밥을 먹질 않는데. 나랑 동생이 살았었는데 둘 다 학교 가느라고 뭐 집에서 뭘 안 해 먹어. 요리를 아예 안 해. 그 음식 쓰레기가 생기지도 않아, 애초에.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면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지. 근데 진짜 대단했어. 여름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에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쟤는 뒤집혀. 큰 바퀴벌레들은 뒤집히더라고. 뒤집히면 못 일어나더라고. 그 뒤집힌 상태로 있는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뒤집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근데, 동생이, 여동생이니까, 못 잡는 거야, 이거를. 내가 진짜 2년 동안 거기 전세로 살았으니까, 2년 동안.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준 그 친구들만 해도 한 몇백 마리는 될 거야. 진짜. 하루에 2마리에서 3마리씩. 한 여름이 근데 좀 길잖아. 한 6월부터 해가지고 한 9월까지니까.
10월쯤 되면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세스코 있잖아. 세스코를 불렀어. 나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세스코를 불렀는데 세스코 아저씨가 보더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집에 구멍이 어딘가에 뚫려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그럼 공사를 해야지. 세스코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오죽하면 가정집에 세스코를 내가 부르려고 그랬겠니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돈을 쓰고 말지. 한 달에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낼 각오가 돼 있었는데 너무 열받아서 그거 안 되더라고. 아이씨, 뭐 그런 동네가 다. 거기는 하여튼 그래. 동네도 그러니까 좋은 동네 살아야 돼. 바퀴벌레 없는 동네가 좋은 동네지, 그지? 동네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 바퀴벌레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난 알 수가 없는데 지금도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밖에서는 근데 사실 잘 보이지도 않거든? 근데 우리 집에만 있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지. 너희도 대학 가면 혼자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좀 멀쩡해 보이는 그런 높은 관리실 있는, 관리사무소 있는 그런 데,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데를 가. 관리자가 상주하는 큰 건물 있잖아.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없어. 그치? 일단 안 위험하고, 또 여학생들은 또 리스크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A랑 B는 어떻게 알아내겠니? 뭐 근거계수 관계로 알아내는 거지 뭐. 근거계수 관계로. 그러니까 이미 세 근을 다 알았잖아. 얘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는 세 근의 합이기 때문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일 것이고, 그럼 계산하면 이 둘은 사라지고 0이지. 그러니까 A가 0이겠네, 그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두 개끼리 곱한 거잖아. 두 개끼리 곱한 거.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이지. 그래서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 플러스 I 곱하고, 마이너스 2랑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B는 여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 플러스 2i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2네, 그지? 그러니까 뭐 근 하나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근거계수 관계로 처리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한 근을 알면 현례복소수라서 한 근을 알게 되고, 근거계수 관계를 하나 쓰면 나머지 한 근도 알게 되지. 연쇄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아는 건데 이거를, 그지? 그럼 뭐 비슷한 문제가 거기 25페이지 위에 있거든. 위에 언제 문제니? 2021년 문제구나. 한번 볼래? 165 문제네, 그지? 맞다. 그때 생각해보니까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희 관악구청에다가 너 전화해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진짜 내가 얼마나 열받으면 구청까지 전화했겠니,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네, 진짜. 어떻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고찜되면 바퀴벌레 안 들어가요. 아니, 들어오지.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청결이 보장이 되니까. 안 되는데. 응? 안 돼서. 아니,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데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좀 잘 처리도 해주고 그래. 바퀴벌레 날아다니잖아요.
창문을 닫아. 왜 창문을 왜 여는데? 닫았는데 들어왔어 이거. 창문을 뚫고 들어온다고? 걔가 제 몸에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창문을 뚫고 날아와서 네 몸에 앉았다고? 아니 진짜. 그거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무슨 어떤 영혼 아니야? 진짜 그때 힘들어. 누군가의 홀령이잖아. 그건 일반적인 벌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창문을 어떻게 뚫어 근데? 그니까요. 제가 보면은 깜짝이야. 신기하다. 약간 너한테 원한이 있는 어떤 영혼이 붙은 거야. 아 때려주셨어요. 이분이. 소리 지르고 바로 때려 주겠다고? 그래? 아니 소리 지르고 밖으로 나왔는데 어, 애가 사라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기겁을 하면서 죽지가 앉아있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전기파리에서 때려서 나갔어. 맞네. 전기파리치가 있구나. 그래.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8페이지 보자, 28페이지. 아, 28페이지는 조금 특별한 유형의 켤레근이지. 뭐냐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되게 특이한 거거든? 아니, 왜냐면 일반적으로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은 줘도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은 잘 안 줘.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라는 걸 이렇게 어떤 그런 힌트를 보는 순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 특이한 걸 주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 생긴다는 건데, 다시 한번 좀 3차 방정식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근이 3개 있는 경우가 있고 실근이 하나, 허근이 2개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실근이 3개 있는 중에서도 아까 말했잖아. 삼중근이 있고 여기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냥 실근, 실근, 실근이라고 쓸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저기서 말하는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여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경우 중에 이 하나가 뭐 이런 꼴이라는 거야. P 더하기 뭐 Q 루트 R 뭐 이런 꼴. 그러니까 P는 유리수고 여기 부분은 무리수인 거야. Q 루트 R 같은 거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중에 하나가 저런 모양이야. 저런 무리수야. 그러면 셋 중에 셋 중에 다른 하나가 얘에서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뒤집은 저런 근이 되고 나머지 한 실근은 그냥 평범한 유리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실계수 3차 방정식에서 그 켤레복소수를 갖는 그런 켤레근은 여기였었지. 여기서 허근이 켤레복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었는데 약간 위치가 다르지. 여기는 실근을 3개를 가질 때 이때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R 꼴이면 그러니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꼴이면 다른 한 근이 유리수 빼기 무리수 꼴이 되고 나머지 다른 한 근은 그냥 뭐 평범한 유리수 꼴이 되더라. 뭐 저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좀 약간 위치가 다르지, 위치가. 켤레근을 가질 때 위치가 다른데. 자, 그래서 뭐 거기 28번 예제를 보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3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a, b가 유리수라고 나와 있지. 문제 보면.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조건 주면 원래도 되게 좀 진지하게 봐야 되거든. 그냥 꼭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굳이 유리수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뭐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기 보면 이제 뭐 개수가 모두 유리수가 되게 하는 조건이 됐던 거고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3이랑 2는 유리수니까 근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아 뭐야 유리수 기수의 3차 방정식이니까 다른 한근이 1 빼기 루트 2겠구만.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한근도 뭐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대충 알파라고 해. 자 그러면 알파는 유리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근을 다 알게 된 건데 알파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계수가 상수항이니까 세근의 곱을 이용해야 되겠지. 세근의 곱을. 뭐 만약에 1차항의 계수가 주어져 있으면 뭐 두 개씩 곱한 거를 이용해야 되고 2차항의 계수가 주어져 있으면 뭐 세근의 합을 이용해야 될 텐데 여기는 이제 세근의 곱이 주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근의 곱은 3인 거고 3이 1 더하기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와 알파를 곱한 걸 텐데 앞에 이거는 합차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라서 넘기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지? 아 알파가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A랑 B는 다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근거계수 관계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세 근을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근거계수 관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켤레근도 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뭐 이해되니? 켤레근은 잘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계산이 폭증하기 때문에 켤레근을 잘 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약간 좀 애매하네. 근데 다음 거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일단 너희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일단 예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지? 그 다음에 예제 뒤에 붙어있는 거 숙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 3차 방정식 관련된 부분은 싹 풀고. 근데 잠깐만, 근데 너 은수 너는 마플 시너지 있니?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주문을 하면 언제 오니? 내일 오지 않을까요? 오 내일 모레? 근데 마플 교과서가 있고 마플 시너지가 있어. 마플 시너지를 주문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공통 수학 원이 있고 고1들이 쓰고 있는 수학 원도 있거든? 그거를 잘 보고 주문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현이가 저번에 마플 교과서를 줘. 며칠 만에 마플 교과서를 딱 가지고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기 서점 가가지고 마플 시너지 사왔어 그냥. 그래서 바꿨어. 내가 마플 교과서 가지고 마플 시너지를 줬거든? 그래서 혹시 잘못 주문하면 이상해지니까. 근데 이제 너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게 잠을 줄여야 되니까 특히 5월달에 열심히 해야 돼. 5월달에. 어차피 6월 되면 또 뭐 수행평가네 뭐네 뭐 어차피 시험 기간이고 하면 어차피 공부 못 하잖아 많이. 그러니까 많이 하니? 그래도 6월달에도 5월달에 더 많이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준 거 있잖아. 그 책 말고 딴 책. 이거는 저기 뭐야 순열과 조합이거든? 이 표지 어떠니? 내 눈이 있어서 무섭진 않겠네. 이제 이거는 눈이 여기 있어서 무섭진 않겠네. 눈알이 있어가지고 눈동자가 있어서. 무서워 이것도? 무서워? 아니요. 이거 무섭진 않잖아, 그지? 이게 보면 이거는 무등식인데 아직 안 준 거지.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 근데 그건 되게 좋은 질문이지. 방정식 다음에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있어. 여기 QR 코드가 있거든. 이거는 왜? 그래서 이거 다 듣고 여기 예제들도 다 풀어야 돼. 아니 근데 QR
한번 찍어봐. 지금이요? 지금 찍어봐. 궁금할 수도 있잖아. 뭐 QR 코드가 설마 뭐 이상한 건 아니겠지, 그지? 이상한 데로 연결되고 그러진 않겠지. 유튜브지, 유튜브.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5월 달에 저희 미친 사람처럼 해야 되니까, 그지? 아마 그건 토요일 날 늦게 되겠지, 아마? 토요일 날 늦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에 좀 많이 하고, 5월 달에 많이 해야 돼, 많이.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벌써 5월 10일인데, 5월 8일이니까 5월 10일, 곧 5월 10일이잖아. 그러면 한 5월, 한 25일이나 30일 때쯤 해가지고, 뭐가 다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그래야 또, 열심히 그걸 볼 수 있잖아? 올림포스를 열심히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을 한 달 정도는 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2중, 3중으로 해서 그냥 빨리빨리 마무리하는 게 목표거든, 지금. 그러니까. 잠을 좀 줄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해서 오면 돼.